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알찬 주간 증시 일정, 주식의 소리의 소리입니다. 오늘 정말 큰 뉴스가 하나 있었죠. 한국 재계의 거목, 삼성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한없이 좀 애도를 표하고 고인을 추모해야 하는 시간인데 또 주식 투자자들은 내일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착잡하기도 하고 기분이 묘하네요. 물론 정보를 찾고 있는 저 또한 그렇고요. 오늘 더 알찬 주간 증시 일정 시작하기 전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다음 주 또 알찬 일정 한번 짚어보시죠. 26일 월요일 일정부터 살펴보면 우선 유럽 최대 규모의 바이오 포럼인 바이오 유럽 2020이 26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3,000명 이상의 바이오 산업 관계자들이 참가하고요. 최신 바이오 기술, 연구 성과,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특히 파맵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항암 신약, 올린 배심압을 포함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홍보하고 공동 연구와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 밖에 참여 기업들 아래에 적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세요. 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립니다. 경영권 승계에 이어서 국정농단 관련 재판, 여기에 이건희 회장 별세로 인한 상속세 문제, 지배구조 개편 등 지금 삼성그룹의 변수가 많아지면서 아주 복잡해졌어요. 사실 이건희 회장의 빈자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고 이재용 부회장 체제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당장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데요.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에 대한 상속세를 어떤 방식으로 마련을 할 것인지, 이 과정에서 지배 구조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따라 앞으로 삼성그룹주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총수 일가가 받는다고 하면 상속세는 약 11조 원에 달해요. 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상속세를 대체 어떻게 마련하냐 이 말이죠.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는 있는데 분할 납부한다고 해도 연간 내야 할 상속세가 1조 원 이상이라서 배당이든 대출이든 지분 매각이든 재원 마련을 위해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만약에 지분 매각이 진행된다면 해당 계열사의 주가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어떤 방식이 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네요. 그리고 특히 삼성생명에 관심이 쏠리는데 왜냐하면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이 20.76%에 달해서 다른 계열사에 대비해서 월등히 높거든요. 현재 지배 구조를 보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지분 17.08%를 보유하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그 밑에 삼성생명의 지분을 19.34%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8.51%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재용 밑에 삼성물산 밑에 삼성생명 밑에 삼성전자 이렇게 구도가 형성돼 있어요.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통해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보유 지분 20.76% 가운데 일정 부분을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이 흡수해야 현재의 연결 고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이건희 회장의 지분 일부를 인수해서 최대 주주 지위만 확보해놔도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삼성생명에 더해지는 지금 진짜 큰 변수는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인데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 보유분을 시가로 평가하게 되고요. 총 자산의 3% 초과분은 법정 기한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아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 3%를 제외한 나머지는 처분해야 하는 거고요. 금액으로는 20조 원 수준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 삼성물산,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이 그룹 지배 구조의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하겠죠. 왜냐?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힘이 약해질 테니까요. 그리고 삼성생명 역시 그룹 내에서 위상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공정경제 3법과 함께 요 보험업법 개정안 역시 이번 연도 안에 통과가 될지 잘 지켜봐야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은 그냥 변수들로만 다 존재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짜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에 앞으로 관심을 둬야 하는지 정도만 체크를 하시고요. 내일 시장 보면서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얘기가 조금 길어져서 다른 일정들 간략히 핵심만 살펴봐야겠네요. 이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건의 ICT 최종 판결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 2월에는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하는 예비 결정을 내렸는데요. 최종 판결에서도 이렇게 패소가 확정되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제품에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해서 정상적인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업계에서는 ICT가 일방적으로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하는 판결을 내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의 패소는 인정하되 미국 경제에 대한 영향을 좀 따져보는 공익성 평가를 조건으로 달 가능성이 높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지으면서 고용 등 경제적인 효과를 내는 기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LG화학에는 SK이노베이션의 패소를 확정하고 SK이노베이션에는 수정 판결이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양측 모두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두고 있어서 최종 판결이 합의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좀 몰려 있는데요. 우선 월요일에는 현대차, 기아차, 우리금융지주, 삼성전기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대규모 세타 엔진 리콜로 발생한 품질 비용 충당금을 3분기 실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3분기 좀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좀 이미 선 반영된 이슈라서 주가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 27일 화요일 일정 보시면 이날 한영 자율주행산업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지난 금요일 싹스리에서도 언급을 했었죠. 시간의 시장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들 급등했는데 다음 주까지 강세 이어질지 지켜봐야겠네요. 그리고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27일부터 30일까지 제22회 반도체 대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반도체 대전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설계, 설비 기업 등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218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인데요. 삼성전자는 5G 통신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오토모티브 등 4대 솔루션을 중심으로 차세대 반도체 제품을 대거 선보일 예정이고요. SK하이닉스는 모든 데이터는 메모리로 통한다 라는 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메모리 반도체의 위상과 중요성에 대해서 소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도 삼성 SDS, 삼성 SDI, 신한지주 등 주요 대기업들의 발표가 예정돼 있네요. 미국에서는 캐터필러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할 텐데 캐터필러는 세계 경제 회복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미국 최대 중장비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캐터필러의 실적이 글로벌 건설업과 제조업 경기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28일 수요일에는요. 크래프톤이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 예정인 게임 대작이죠. PC MMORPG 엘리온의 미디어 쇼케이스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미디어 쇼케이스에서는 엘리온의 그랜드 오픈 일정부터 핵심 콘텐츠 소개와 서비스 및 운영 방침까지 다양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엘리온에 거둔 기대가 굉장히 컸던 만큼 카카오게임즈 보유한 분들은 내용 잘 체크해주세요. 네, 다음으로 28일부터 30일까지는 킨텍스에서 2020 K-방역 엑스포가 개최됩니다. 이번 엑스포에서는 검사와 확진관, 역학 추적관, 격리 치료관, 포스트 코로나관 이렇게 4개의 관이 꾸려질 예정이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방역 기술력과 제품을 알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상장 기업으로는 웰크론의 자회사, 웰크론 헬스케어, 그리고 엔시트론, 서린바이오, 프로테움텍 등이 참가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엑스포가 이날 또 개최가 됩니다. 그린 뉴딜 엑스포인데요. 엑스포에서는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발맞춰 녹색 산업의 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통한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 그리고 산업 측면에서의 수소 생태계 구축 등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수소 경제 관련 내용이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수소 관련주, 풍력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들 관심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도 LG 이노텍, 아모레퍼시픽, OCI 등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네요. 네, 다음으로 29일 목요일 스케줄인데요. 우선 현대차, 현대글로비스와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사업은 현대차가 생산하는 자동차와 LG화학이 공급하는 배터리를 분리해서 판매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배터리를 제외한 차를 구입하고 배터리는 정해진 기간에 따라서 분할 납부하여 이용하는 방식으로 알려집니다. 또한 성능이 저하된 배터리는 반납하고 새로운 배터리를 리스 방식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하네요. 뭔가 전기차 배터리 산업 생태계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삼성 SDI와 에코프로비엠의 합작사죠. 에코프로EM이 경북 포항 영일만에 양극재 신공장인 CAM6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삼성 SDI에 납품할 양극재를 생산하게 될 예정이고요. 생산 능력은 연간 3만 톤으로 2022년 1분기 가동이 목표로 알려집니다. 뭔가 다음 주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일정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날도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네이버 등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예정돼 있으니까 체크하시고요. 미국에서는 알파벳,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대표 기술주들 실적이 발표됩니다. 이들의 실적이 국내 대형 기술주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심 갖고 봐야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30일 금요일 일정 체크하겠습니다. 이날 드디어 애플의 신작이죠. 아이폰 12가 국내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한국은 2차 출시국보다 빠른 1.5차 출시국이고요. 23일에 국내 사전 예약이 이미 진행이 됐었죠. 당일에 1차 물량이 품절되는 기록을 세우며 흥행 돌풍을 예고했는데 정식 출시 이후에도 이 인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LG 이노텍, 회로 기판을 공급하는 인터플렉스, OLED 디스플레이용 인쇄 회로 기판을 공급하는 BH, 아이폰 12 배터리용 보호 회로를 공급하는 ITM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을 공급하는 LG 디스플레이 등등 아이폰 관련주들 이번 주에도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 물적 분할을 결정짓는 주주총회가 이날 열립니다. 소액 주주들은 물적 분할에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은 잇따라서 찬성 의견을 내놓고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현재 LG화학의 지분율은 지주사인 LG가 33.3%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국민연금이 10.5%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38%, 나머지 18% 정도는 기관과 개인이 보유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외 대형 자문기관들의 찬성 권고가 잇따르면서 국민연금 또한 찬성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최종 판가름이 어떻게 날지 관심이 쏠리네요. 네, 보면 다음 주에는 배터리 관련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K배터리 관련주들 다음 주가 중대 분수령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개인적으로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양호한 실적 발표와 함께 LG화학, SK이노베이션의 소송 판결, 또 LG화학의 배터리 부분 물적 분할에 대한 주주총회, 이런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한 주가 됐으면 합니다. 일정 다시 한번 꼼꼼히 잘 챙겨보시면서 다음 주도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네요. 내용이 좀 길어져서 짧게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